네, 너무 안 나가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. 벤츠는 사실은 잘 안 나가요. 근데 이제 고객님들도 사실 느끼시거든요. 엑셀을 밟아보시면 차가 답답해요. 그냥 묵직하네요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은 그 말이 안 나간다는 소리거든요. 네, 저도 다 압니다. 벤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저속에서, 특히나 이제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할 때 엑셀을 꾹 밟으신다고 해도 아무리 고객님이 세게 밟으셔도 절대 차가 안 튀어나갑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와 정반대의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BMW라는 브랜드죠. 처음 BMW에서 근무를 했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시승을 하면서 정지 상태에서 다시 출발하실 때 풀악셀 한번 권유드리고 그런 다음에 풀브레이킹 한번 권유드립니다. 차가 탕 튀어나가는 그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그 느낌이 바로 확실히 잘 나가고 그리고 다이나믹하고 재밌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쉬어 드라이빙 플레저라고 하죠. 순수한 그런 운전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브랜드인데, 그러면 그와 반대로 벤츠에는 뭐가 있을까요? 더 베스트 올 나띵.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행에서는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벤츠는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. 벤츠 같은 경우는 엑셀을 밟으시면 참 부드럽게 나갑니다. 그리고 딱 적당해요. 뭔가 좀 밸런스가 좀 맞다, 편하다 정도인데 고객님들께서 딱 내리면서 하시는 말씀, 고객님 차량 어땠습니까? 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면 아, 차 좋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근데 저는 그 말 뜻을 다 압니다. 크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.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. E클래스 차량들, 특히나 이 엔트리 라인업인 200 차량들은 운전을 해보시면 네, 차 좋다, 여기서 그 감상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. 왜냐면 벤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특별하게 뭔가 대단하게 차량이 잘 나간다거나 뭔가 다이나믹하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. 벤츠는 그냥 부드럽게 편하게 탈 수 있는 느낌이에요. 아까 제가 이제 엑셀을 밟으셨을 때 차가 안 튀어나간다고 말씀드렸죠. 어떤 분이 운전을 하시든 간에 아무리 세게 밟으셔도 차량이 부드럽게 나간다는 얘기예요. 패밀리카로서 이 차량을 이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운전자분도 편하고요, 가족분들끼리 혹은 이제 탑승객들을 위해서 엑셀을 부드럽게 밟아야 될 필요성이 있죠. 저희 차량 그냥 편하게 밟으시면 됩니다. BMW처럼 튀어나가지 않아요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동승자분들이 훨씬 더 편하고, 그리고 운전자분께서도 엑셀을 밟는 데 있어서 그냥 편하게 밟으시면 돼요. 편하게 밟으시면 차가 알아서 고객님의 어떤 다이나믹함을 좀 조절해 준다.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좀 벤츠 차량을 참 오래 타신, 그리고 차량을 원래 좋아하시는 그런 대표님을 만나뵌 적이 있어요. 그 대표님께서 이제 따님분 차량을 고르는데 일단 첫 차는 무조건 벤츠를 타라. 본인께서 이제 모든 차량들을 많이 타보시다 보니 벤츠를 타시게 되면 엑셀을 과하게 밟지는 않습니다. 왜냐? 밟아봤자 의미가 없거든요. 근데 반대로 저희가 시승할 때 가장 재밌는 게 BMW 차주님들은 딱 보여요. 왜냐? 엑셀을 세게 밟아요. 이거 정말입니다. 엑셀 밟는 것 자체가 벤츠 차주님들과 BMW 차주님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. 즉 이런 부분들이 운전 습관에도 영향이 그대로 간다. 처음에 운전 습관을 기르는 데 있어서 벤츠 차량에 또 도움이 된다 라는 의견이셨어요.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상 그런 부분들에 크게 많이 공감을 해서 아직까지도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, 어쨌든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, 네, 그리고 이제 벤츠 차량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좋다, 딱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. 특별하게 대단하게 편하지 않다는 점이에요. 처음으로 벤츠 차량을 이제 구매를 하시면서 고객님께서 가지시는 어떤 기대, 환상 이런 거 있죠. 누구에게나 있죠. 그런 기대나 환상을 가지고 이 클래스를 타시면, 특히나 200 차량 타시면 절대 이 차량이 좋다고 못 느끼십니다. 혹은 만약에 좋다고 느끼셨어도 그거 그냥 벤츠니까 좋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. 와우. 요즘에는 상향 평준화가 됐다 보니까 웬만큼 괜찮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세단 차량을 타보시면 충분히 다 좋아요. 고객님들께서 벤츠라는 브랜드에 가지고 있는 승차감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. S클래스 타시면 되세요. S클래스 타시면 고객님이 기대하시는 그 승차감 혹은 마이바흐 타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
E클래스는 본질적으로 그 정도의 승차감을 낼 수가 없다는 점을 고객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그리고 실제로 운행을 해보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환상을 좀 많이 깨드리려고 해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타보고 있는 이 200 차량 같은 경우는 300이나 450 차량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출력 자체가 좀 많이 딸리거든요. 확실히 웬만큼 우리가 패밀리카로서 가족분들 모시고 도심 주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 정도 출력이면 오히려 그렇게 튀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이제 이 차량 시운전 한번 해보시고 하실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런 부분들 자체를. 그래서 200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편하다, 딱 적당하다, 이 정도 느낌이 가장 큰 것 같아요. 안전기능 같은 경우는 벤츠가 예전부터 많이 개발해왔던 그런 안전기능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, 이제 프리세이프라는 기능, 예를 들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전방 추돌 직전에 미리 차량에 대비해서 저희가 에어백이 터지기 전에 운전자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. 그런 기능을 비롯해서 현재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, 흔히들 반자율 주행이라고들 고객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, 실은 그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는 게 정확하게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, 운전 보조 장치일 뿐이에요. 그리고 이 운전 보조 장치라는 부분 자체가 좀 거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반자율 주행이 가능할 정도라는 거는 그만큼 차량의 주변 상황을 인지를 좀 할 수 있고,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반자율 주행, 자율주행을 목표로 가긴 하지만 그 전에 원래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 보조 장치로서의 역할인 먼저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운전 보조 장치로서 전방 추돌 방지 기능, 사각지대 어시스트, 차선 이탈 경고, 혹은 이제 또 액티브로 차량을 다시 안으로 넣어주는 그런 기능들까지 운전을 하면서 고객님들께서 놓칠 수 있는, 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들을 예방해 줄 수 있다, 막아줄 수 있다라는 점이 그 기능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많이 부족했던 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, 다음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차량에 대해서 희생기를 조금 더 제대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, 오늘은 이 정도로 일단 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